안녕하십니까. 선소리 방송입니다.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이 법원에 출두를 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날입니다.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상당히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모든 그 법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를 반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뚜렷하게 뭐다 이렇게 그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영장 전담 판사의 입만 쳐다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사회과학자라고 하면은 법학이든 사회학이든 그 사회심리학이든 간에 사회과학자라면은 전망을 해야 되죠. 뭐 틀리더라도 전망을 하는 게 맞죠. 그 KDI나 이런 데서 경제 전망을 할 때 여러분 맞은 거 봤어요? 전망은 전망일 뿐이지 들어맞는다 이 보장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저도 한번 한평생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번 전망을 해보면은 그 오늘의 결과는 저는 정말 그 판사 입장에서도 곤욕스러운 것 같아요. 이게 그 기각 판정을 내리자니 또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쪽에서 또 좌파 판사라는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인용을 하자니 이건 너무 그 국회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. 그래서 참 그 답답할 노릇인데 저는 저보다 한 표 던지라고 하면은 저는 그 구속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 구속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후폭풍을 이 담보하기 때문에 쉽사리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은 인용 쪽으로 즉 말하자면은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그 운명이 될 것이냐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.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. 제1야당의 대표가 구속 중에 있다. 그래서 유시민이나 또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구속이 된다고 설사해도 당권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고 영향력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현실 정치를 보면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. 당장 그 공천권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총선의 결과가 유불리를 따져보면은 그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되리라고 보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암담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.
진짜 뭐 그 아무리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뭐 친명 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 중에 있는 대표의 영이 제대로 서리라고는 보장이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이 구속 중에 있는 당 대표의 그 사칭을 하는 그 무리들이 도처에서 출몰 하게 될 수 있고, 그래서 리더십이 제대로 발현이 될 것인가, 이것은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는 구속이 된다면은 정말 하늘이여 나를 버리나이까 이런 절규가 나올 법도 하죠. 그런데 반대로 이 석방이 되면은 정말하자면 기각이 된다면은 일정 부분 그 영향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날개를 달 수 있죠.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. 검찰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고, 또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빠지는 거죠. 하지만은 그 시간을 좀 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이미 시간은 이재명 편이다.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도 마냥 그 야당 대표를 뭐 범죄인 취급하면서 이렇게 배척할 수는 없는 거죠. 왜냐하면은 벌써 그 임기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시간이 촉박해요.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성공을 위해서 뭐 모든 정책을 폈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준다면은 그야말로 허송세월 하게 되는 거죠. 지난 1년 반 동안에 여야 할 것 없이 뭐 서로 그 삿바 싸움만 했지 뭐 하나 이뤄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? 이것이 보여주듯이 양자 간에는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제 그 협치의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사회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되는 거죠. 그러지만은 제가 모두에서 그 전망을 했듯이 저는 인용 쪽으로 간다. 정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 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이제 인용되면은 바로 수감되는데 이제 그 수감되게 되는 순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큰 소리 치는 것은 자기가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다는 거죠. 자기가 돈 한 푼 먹는 것도 없고 오로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그 사업을 펼쳤던 것이고 그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은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.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사업비 예산을 만드는 그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배임이라는 거죠. 근데 일을 하다가 이렇게 법적 그런 문제에 부닥치는 경우는 그래도 동정이 되는 거죠. 가만히 앉아서 무능하게 있는 기관장보다는 뭔가 일을 벌리는 것은 그 성남 시민 입장에서는 박수를 칠만 하죠. 유능한 그런 기관장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예산을 만들어가면서 한다는 거죠. 뭐 대북 사업도 그러고 백편동도 그러고 정자동도 그러고 대장동도 그러고 다 모든 그 사업은 일하다가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말에 생각해 볼
여지는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가시밭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. 예, 뭐 그 사익 추구를 안 했다는 그 명분은 확실하게 각인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전망하십니까? 지금 아침에 불과 지금 12시간 이내면 이제 결판이 나는데, 예,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, 비추가 주목되는